6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중앙에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이라 나와 있습니다. 일물일권주의는 이런 한일자예요. 물은 물건이고 원은 권리를 말해요. 그럼 직역하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정확한 해석 아닙니다.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 즉 다시 말하면 동일한 물건을 말해요. 동일한 물건, 하나의 물건 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이상의 권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한 물건, 한 개의 물건 위에는 양립하지 못하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권리가 둘 이상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동일한 물건 위에도 양립을 할 수 있다면 둘 이상의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하나의 물건,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여러 개, 둘 이상의 권리는 함께 있어도 문제가 없어야 돼. 그걸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해. 양립할 수 없다면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권리는 둘 이상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예를 든다면 아직 권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소유권이란 물건은, 권리는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의 물건 위에는 소유권이란 물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실생활에 밀접한 권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그럼 집이란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은 한 개지만 집을 빌려주었거든. 임대차 했다고. 그럼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럼 동일한 집 위에 우리는 소유권을 갖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갖고 그 소유권하고 임차권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이상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말을 일물일권주의라 말해요. 예.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일물일권주의라 말합니다. 그럼 아래쪽 큰 3번에 물건의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참고로 민법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고 185조부터가 물건법이에요. 조문을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185조는 물건의 종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1월부터 다시 강조할 것인데 의해서 물건법이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개시효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물건법에 규정한 법률은 거의 대부분 지켜야만 해.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점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채권법, 계약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시험에는 그 축을 잡고 거꾸로 기억할 거예요. 물건법의 규정은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 기본적인 축을 잡고 시험에 필요한 것은 극히 일부 임의 규정이 있다.
강의할 때 그 임의 규정을 제가 강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열심히 하셨다는 전제하 제가 강조하는 물권법의 임의 규정 몇 가지를 기억했다는 전제하 기억나지 않는 모든 규정들은 어디로 몰아버리면 돼? 강행 규정으로. 계약법은 반대예요. 계약법에 극히 일부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강조할 거거든. 그럼 나머지 기억 안 나는 건 전부 다 어디로 몰아붙이면 돼? 임의 규정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예.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럼 민법 185조 물건의 종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문 과정이라 조문은 없지만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물건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무엇으로 정할 수도 있고 법률이요. 무엇으로 정할 수도 있다. 관습법이요. 그 외에는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결국 민법 185조는 물건의 종류는 무엇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185조를 이렇게 말해요. 물건 법정주의라고. 물건의 종류는 법자, 정할 정자, 무엇으로는 정할 수 있다. 법으로만. 그럼 여기에 법이란 당연히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하는 것인데 도대체 관습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법원은 국회는 아니잖아요. 상권 분립 아닙니까? 법원은 사법부예요.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아니다. 아닌데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 외에도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건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첫째 기억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이 민법 185조가 물권 법정주의를 청명하고 있고 민법 185조는 물권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지켜져야만 하지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타이틀은 물건의 종류라고만 돼 있어. 민법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 규정은 종류를 강제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상 무엇까지도 강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내용까지도. 그래서 민법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 강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강제한다고 해석한다. 내용까지도.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해석상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물건의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 임의로 만들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종류 강제, 내용 강제를 위반하게 된다면 종류 강제, 내용 강제를 위반한 약점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예. 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럼 법률이다. 법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민법 시간에는 법률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민법이란 법률과 민법이 아니란 법률 이렇게 나누어 버릴 수 있거든. 민법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고 민법 이외의 법률은 아주 많아. 물건의 종류를 민법에는 몇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고 8종이에요. 민법의 8종을 규정한다는 말이지 물건이 8가지란 말 아닙니다. 민법 이외의 법률에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주 많다고. 많은데 우리 시험은 무엇이다? 민법이에요.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온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첫째 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민법의 저당권에 관련된 특별법이 하나 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이에요. 그건 특별법이지 민법 일반법 아니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등기 담보권을 물건이라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이외의 법률 중 우리 시험에 관계된 건 딱 한 개, 가담법의 가등기 담보권 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오늘은 민법을 하기 때문에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8가지의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할 거예요. 그럼 이 8가지를 하기 전 먼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물건이 있다.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물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2개예요. 나중에 1월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특수지상권 할 때 배울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건 용어 자체가 관습법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 물건은 지상권이 물건인데 그 중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배울 거예요. 분묘기지권도 특수지상권, 지상권의 일종인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물건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관습법이 즉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건, 우리 시험 범위는 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건 지상권 할 때 배울 것이고 오늘은 가장 기본 민법이 인정한 8종의 물건을 보자. 민법은 물건의 종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먼저 점유권이란 물건 자체는 점유한다는 말이 물건
물건의 객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한다면 물건의 객체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사실상 지배란 말과 점유란 말이 같은 의미예요.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무엇이라 말한다고? 점유권이라 말해. 그럼 본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 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권이라 말해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면 무엇은 인정되고? 점유권이요. 근데 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을 샀어. 그럼 정당화시키는 권리는 소유권이라. 되겠습니까? 근데 훔쳤어. 정당화시키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물건이 무엇이다? 점유권이요. 근데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실상 지배 상태를 왜 보호하는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과장되게 세상이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비근한 예로 학원에 보통 학원에 신문이 있어요. 거비 학원에 온다고 신문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그럼 그 신문은 학원 소유지 공부하는 여러분 소유는 아니잖아요. 오늘 뉴스가 궁금해서 쉬는 시간에 좀 빨리 나가 신문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 지나가는 분이 쑥 꼬아버려요. 네 물건도 아닌데. 둘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 쌍꺼비 터질 수도 있어요. 불쾌해서. 뭔데? 이름 뭔데?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 지배 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인정되는 물건이 무엇이다? 점유권입니다. 이건 지배해야만 인정돼요. 근데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배 가능성,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해요. 개념은 대충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본권이 다시 나누어집니다. 완전 물건이 있고 제한 물건이 있어요. 자, 이런 건 시험이 아닌데 법률 용어 중에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권능이요. 권능이란 말이 권리의 내용을 말합니다. 제가 석반상 권능 이런 말을 쓸 것이기 때문에 자,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말한다고. 그럼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완전 물건이 있다면 모든 권리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해?
완전 물건. 제한 물건은 일정한 권능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한다? 제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물건의 객체에 물건이 있다면 대표적인 권리의 내용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이 권리의 내용이 가장 대표적이거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내용을 다 가진 물건을 무엇이라 말한다? 완전 물건이에요. 이 완전 물건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하나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완전 물건입니다. 그럼 어떤 물건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갖고 있다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 속에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진 물건을 무엇이라 말해? 소유권이에요. 제한 물건은 이 중에 일부의 권능이 제한된다고 이해를 하세요.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럼 제한 물건은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으로 나누어져요. 그럼 보시다시피 용익이라고 되어 있다.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은 있지만 처분 권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해? 용익 물건이요. 이 용익 물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아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물건의 객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지 처분하는 권능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담보 물건은 사용 수익하는 권능은 없고 처분하는 권능만을 가진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고? 담보 물건이요. 그럼 처분 권능만 갖고 있다면 처분 물건 하면 되겠구만. 웬 담보 물건? 처분이란 말이 오히려 독일의 원어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담보란 말을 써요. 지금 하는 말은 시험 아닙니다. 담보 물건이 처분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쓸데없는 이야기 한마디요. 50년대 후반에 현행 민법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모십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을 싫어하지. 그분의 잘한 것이 보통 한 개를 예를 듭니다. 하야요. 누구는 못한 하야를 했다고 저는. 그리고 웃자고 이야기하면 일부 거기를 잘했답니다. 일본이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쓸데없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민법을 만들 때 제발 일본이랑 좀 달리 만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근데 일본과 달리 만들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몇 가지 다른 걸 가서 보고할 때 엄청 강조했다나 말았다나. 그래서 이래 말했답니다. 일본 놈들은 처분 물건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는 담보 물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웃기는 짬뽕이고. 사실 용어는 처분 물건이라는 용어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더 적합해요. 바로 와닿기 때문에. 썰렁한 이야기로 일본이 먼저 처분 물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도 달리 만들어서 눈 가리고 아우 담보물건이라는 용어를 억지로 만들었다나 말았다나.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담보물건은 권리의 내용 중에 무엇을 가지는 물건이다. 처분요.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물건을 가진 자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단지 무엇만 가진 처분권 능력을 가진 물건이 무엇이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그리고 이 저당권은 특수저당권이 있다고 배울 거예요. 건저당권, 공동저당권은 특수저당권이고, 근데 건저당권, 공동저당권을 적시하지 않는 것은 특수 안 하니까 일반, 보통이란 용어를 쓴다고. 특수저당권하고 구별할 때 저당권은 일반저당권 또는 보통저당권이라는 표현을 써. 됐습니까? 그럼 건저당권, 공동저당권을 적시하지 않고 그냥 저당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잖아. 일반 저당권, 보통 저당권을 그냥 저당권이라 말해요. 근데 이상한 특수한 저당권도 있다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먼저 나중에 이야기하면 또 무슨 말인지 할까봐. 그럼 어찌됐든 저당권을 넓게 보면 그 속에는 일반 저당권도 있고 특수 저당권도 있기 때문에 특수저당권인 건저당권과 공동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예. 그런 용어들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럼 현행민법상의 8종의 물건은 이 8가지를 현행민법이 규정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8가지가 여기에 있다. 근데 물건의 종류는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8가지다. 그럼 앞 시간에 설명드리기를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인데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분류했을 때 이 8가지 물건은 그 객체를 부동산으로 객체로 할 것인지 동산을 객체로 할 것인지를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것은 부동산 물건, 동산을 객체로 하는 것은 동산 물건이라 표현하는데 부동산, 동산 모두가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것도 있고 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것도 있어요.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었을 때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지금부터 분류해보자. 점유권이란 물건은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든 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든 전부 인정됩니다. 예. 그래서 점유권은 부동산 물건이면서 동산 물건이기도 해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소유권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의 지자는 전부 무엇이다? 땅지자예요. 땅지자이기 때문에 토지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앞 시간에 그래서
부동산을 개념 정의하기를 민법 99조 제1항이 토지 및 거점창물이라 그랬죠. 토지는 언제나 부동산입니다. 그럼 지상권, 지역권이란 용익 물건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 동산을 객체로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부동산 중에 땅지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엇만을 객체로 하고 있다? 토지만. 그럼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중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지상권, 지역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을 빌려 쓰기 위해서 지상권, 지역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중에 무엇만이 객체이기 때문에 토지만. 그럼 전세권은 전세권도 부동산이 객체지 동산이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세권이라 물건, 용익 물건은 땅지자를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과 차이점은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도 객체가 될 수 있다. 건물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용익 물건의 공통점은 전부 그 객체는 무엇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을 목적으로 용익 물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남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무엇이다? 용익 물건이다. 부동산 물건이에요. 용익 물건은 언제나 부동산 물건입니다. 다만 그중 땅지자를 쓰는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 중에 무엇만을 객체로 하고 토지만, 땅지자를 쓰지 않는 전세권은 건물과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도 객체가 될 수 있다. 건물도. 그 다음에 나중에 유치권 배울 거예요. 부동산을 유치할 수도 있고 동산을 유치할 수도 있다고 배울 거예요. 질권은 그 객체가 동산만입니다.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당권은 나중에 그 객체가 부동산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었을 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지 동산을 중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8종의 물건 중 질권이란 물건은 시행법이다 아니다? 아니라. 나머지 7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만 시행법이지 질권은 시행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현행민법이 이렇게 8가지의 물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건, 이것들은 지상권의 일종, 특수지상권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상권을 할 때, 특수지상권을 할 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공유기지권을 배울 것인데 이 물건 자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정한 것이다?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61페이지 하단부에 민법 185조의 물건 법정주의를 설명드렸고 다음 페이지 2번의 물건의 종류에 관계된 첫 번째 박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큰 4번에 물건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건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 효력입니다. 물건이란 절대권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효력이 있다? 두 가지 효력이 있어요. 그 일반적 효력이 우선적 효력하고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가진 자에게는 물건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라는 말인데 설명선 넘어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까지만 이해를 좀 하고 물건적 청구권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선적 효력이에요. 좀 자세한 내용은 권리를 좀 배우고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달쯤에 조금 자세히 해볼 거예요. 지금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개념만 설명드립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한 개의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고 동일한 물건이다. 달리 말하면 한 개의 물건이다. 동일한 물건, 하나의 물건 위에 A란 권리도 있고 B란 권리도 있어요. 그럼 하나의 물건, 이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의 권리를 전부 만족시킨다면 A 권리, B 권리가 부딪힌다, 부딪히지 않는다. 부딪히지 않잖아요. 근데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의 권리를 전부 만족시킬 수 없다면 A 권리, B 권리가 부딪히잖아. 그걸 권리의 충돌이라 말해요. 권리의 충돌은 우리 시험에서는 용어 아닙니다.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의 권리를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권리의 충돌이라 말해. 권리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필히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의 문제가 다가온다고? 권리의 순위의 문제가 다가온다고. 권리의 순위란 말은 A란 권리가 우선할 것인지 B란 권리가 우선할 것인지 됐습니까?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면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권리의 순위와 관계된 효력이 무엇이냐? 우선적 효력이라. 그럼 가령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해보자고요. A란 권리는 물건이에요. B란 권리는 채권이에요. 그럼 A는 물건, 절대적인 권리, B는 채권, 상대적인 권리. 하나의 물건 위에 A란 물건도 있고 B란 채권도 있는데 권리가 충돌이 되고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된다면 원칙 무엇이 우선하는 것이다?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고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건이에요. 그걸 물건의 무엇이라 말한다? 우선적 효력. 근데 주의할 부분은 원칙이지 언제나는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이론들을 좀 배우고 나면 채권이 물건만큼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채권이 물건만큼 보호된다는 말은 채권이 물건하고 권리의 순위를 따지는 게 있어.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배울 거예요.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할 때 그 채권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배웁니다. 가장 최자예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해준다. 그럼 자세한 분석은 처음 하는 분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맛만 한번 볼게요. 지금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담보물건, 물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시험은 부동산을 전제하여 설명합니다.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갑이 1년 동안 을에게 1억을 빌려 쓰고 병도 1년 동안 2억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을이 먼저 빌려주고 병이 뒤에 빌려줬어요. 그럼 을이란 채권자, 병이란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라면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A가 가지는 권리도 채권, B가 가지는 권리도 채권.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채권자 평등주의입니다. 가령 갑이 을이든 병에게 1억 또는 2억을 변제를 안 하면 돈 갚아라 요구할 것인데 그래도 안 갚으면 을 또는 병이 강제집행한다고. 강제집행하는데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먼저 소송 제기해야 돼요. 돈 돌려달라 소송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도 변제를 안 하면 소송하고 성소한 판결문을 들고 집행부문으로 가서 강제집행한다고. 그 한 모습이 강제경매한다고. 강제경매가 되면 채권자 사이에는 평등주의라 평등주의. 그럼 가령 채무자의 재산이 집이 한 채가 있고 2억에 낙찰이 됐다면 을이 먼저 빌려주었기 때문에 1억을 배당받고 병은 뒤에 빌려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1억을 배당받고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안 해요. 선우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선우를 따지지 않고 낙찰대금이 2억이라면 2억으로 나눈다고. 평등하게.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1억씩 나누는 게 평등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에게 비리하여 분담액을 나눈다. 1대2로 나누는 게 평등이에요. 2억을 들고 1대2로 나누는 거예요. 경매가 되는. 채권 상호간의 충돌은 시험범위 아닙니다. 뭐 선행주의 이런 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만약 을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 채권자고 병은 채무자인 갑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집을 저당 잡았어. 무엇을 취득했다고? 을이 먼저 빌려주고 병이 뒤에 빌려주었어.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될 시기도 을에게 먼저 도래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않자 을이 강제경매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이 2억에 낙찰됐습니다. 원본만 갖고 하면 이 사례는 누가 다 배당을 받아버렸다고? 병이 다 배당받아버려요. 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무엇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원본만 갖고 하면 이 집이 경매됐을 때 3억 이상에 낙찰되면 둘 다 배당받는데 문제 없잖아요. 원본만 갖고 하면.
근데 원본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3억 배당 받는데 문제 없죠? 예. 그때는 권리의 충돌이 없는 거라. 물론 경매법원은 배당을 할 때에는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은 하지만 권리 순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충돌을 안 하면 둘 다 전부 배당받을 수 있을 때에는 권리 순위가 크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3억 미만의 낙찰이 되면 둘 다 전부 자기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잖아.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의 권리를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가 권리의 충돌이라. 권리가 충돌되면 피lem고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이다? 권리의 순위. A가 우선할 것인지 B가 우선할 것인지. 됐습니까? 근데 하나는 채권에 불과하고 하나는 물건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거래 채권이 먼저 성립됐다 할지라도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우선하기 때문에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제가 비근하게 이르던 2억에 낙찰되면 누가 다 들고 가버려요? 병이 다 들고 가버려요. 이런 게 권리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리의 순위와 관계된 사항이다를 이해하고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에는 물건은 절대적인 권리고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 무엇이 우선한다? 물건이.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건만큼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이 언제나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가장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물건의 일반적 효력 중에 우선적 효력이고 잠시 쉬다가 물건적 청구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키우지 마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